네. 국민의힘 4월 7일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경선 후보들 어제 또 토론회를 가졌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까지의 토론회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일단 4명의 후보가 두 조로 나뉘어서 1대1로 토론을 벌이고요. 3무라고 해서 자료 또한 어떤 형식 그리고 드레스 코드가 없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을 모았던 상황이 참 많았는데요. 먼저 이 오신환 나경원 후보조부터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후보의 토론, 부동산 공약이 과연 현실적인지 그리고 중도로서의 확장력이 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맞섰는데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일단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 좀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신환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추격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좀 더 공격적인 질문을 오신환 후보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이제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인데 그러니까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너무 퍼주기 아니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지원이 가능한 문제냐 하는 문제에 집중적으로 따졌고 또 하나는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지금 후보에 대해서 너무 오른쪽에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사실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것이 본인이 원내대표를 하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하면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막 들어눕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강한 보수의 이미지가 있다 보니 중도층을 끌어안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었고요. 나경원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합리적인 상식선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반격을 했는데 어쨌든 두 분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선명성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양측이 다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강조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공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측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치열한 논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선택하는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도움을 얻는 그런 토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번 토론은 국민의힘에서 자체 서울시장 후보를 내기 위한 그 경선 과정 중에 또 하나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선거를 위한 이 같은 TV 토론, 이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차원에서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최 교수님께서는 좋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뒤이어 벌어진 또 오세훈, 조은희 후보조의 토론은 어떠했는지 이 부분은 장혜찬 평론가께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두 사람은 좀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과거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조은희 구청장이 부시장으로 또 함께 호흡을 맞췄던 그런 이력이 있어서인지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조은희 후보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책이나 공약을 알리고 있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 또 공유 어린이집 같은 정책 정말 좋다 이렇게 치켜 세웠고요. 조은희 후보 같은 경우 시작부터 약간씩 오세훈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과거에 서울시장과 부시장 함께했던 만큼 지금 상대로 나왔다 해서 안면 몰수하고 막 네거티브를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검증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박영선 민주당 지금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 박영선 전 장관을 겨냥한 서로의 어떤 송것 겸증이 상대보다는 박 전 장관 민주당 층을 향한 그런 부분이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조은희 후보가 토론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거 우리끼리 너무 칭찬하니까 보는 사람 좀 재미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 토론의 어떤 결론을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1000명의 이 평가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당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 지나친 이 네거티브나 지나친 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 총질이라는 전통적인 비판을 피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걸 의식해서 서로보다는 바깥을 향대로 공격의 포문을 맞추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아마 파트너가 바뀌게 되면 이 오신환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이 맞붙고 또 조은희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맞붙는 구도에서는 이렇게까지 훈훈한 토론보다는 뭔가 조금 더 날카로운 서로를 향한 공격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바로 다음번 토론회가 또 그렇게 조가 짜여지는데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 또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가운데 시민평가단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어제 토론에서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힘의 이번 TV 토론회는 누가 승자인지를 또 밝히는 그런 수석까지 있습니다. 마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미스터 트롯 형식 그런 것들을 지금 차용한 상태인데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라고 이 국민의힘 공천준비위원회 등등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천명을 한 바 있습니다만 하지만
흥행 측면에서는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동의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정당의 주요 정당의 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 정도 시스템을 도입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봐왔던 방식은 아닙니다. 네. 1대1 마스 토론으로 서바이벌 방식 한 번이 아니라 3차례 그리고 합동 토론을 하는 것. 어느 정당에서도 이렇게 밀도 있는 토론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또 당원들에게 평가를 받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아간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시민평가단의 점수 예를 들면 1000명이라고 하면 뭐 6대 4인지 7대 3인지 이게 공개가 되면 훨씬 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 1000명의 시민평가단부터 좀 공정하게 선발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당원 비율도 상당히 높다고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직표 어떤 당협위원장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해야 될 숙제가 될 것 같고 네. 마찬가지로 이게 흥행이 조금 기대보다 못 미치는 건 이 토론회의 승패 결과가 경선에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간접적인 반영은 되겠죠. 누가 토론 이겼다더라, 누가 잘했다더라. 그게 이제 경선 여론조사할 때는 간접적으로 반영이 되겠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경선 비율에서 여론조사가 한 80%, 90%면 네. 나머지 10% 내지 20%는 이 토론에서의 승패를 정량화해서 점수를 매겼다면 후보들이 훨씬 더 목숨 걸고 싸웠겠죠. 왜냐하면 여론조사 아니라 이 토론 점수에서도 결과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다소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밍숭맹숭한 그런 토론이 나왔던 것도 이 성적에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조금은 룰을 조금은 더 좀 좋게 보면 후보들에게는 가혹하더라도 보는 사람들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조금은 더 빡빡하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또 이 같은 TV 토론 전문가이신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장인철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면 국민들은 기대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도 다 일반 시민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뭐 일반 어떤 그 가요 프로그램의 경선처럼 하겠다고 하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평론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걸 점수를 공개하는 게 물론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그냥 몇 점이 아니라 몇 대 몇으로 어느 정도 어느 네. 후보가 너도 잘했다 못했다 이 정도는 저는 밝힐 수 있다고 봐요. 그래야 원래 경선을 하려는 의도가 잘 반영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흥행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점수를 공개를 안 하고 그냥 1000명의 뭐 평가단만 있는다. 이게 내부적으로 그걸 공개한지 모르겠지만 외부에 공개가 안 되게 되면 사실은 저 토론에서 더 열심히 임하려는 후보들의 자세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장인철 평론가 얘기했던 그 오세훈 후보하고 조은희 후보 같은 경우도 저는 이 부분도 서로 칭찬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경쟁자인데 경쟁하는 과정에 칭찬만 해버리면 이건 사실은 토론을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네. 돼버려요. 이게 만약에 뭐 상대방이 뭐 여권의 후보면 당연히 이제 공격을 하고 아니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같은 당의 후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뭔가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찌 보면 국민들이나 아니면 유권자들의 또 관심을 끌어올리는 부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점수 공개하는 게 좋다. 그게 뭐 완전히 공개하기보다 네. 누가 우세하다 정도는 평가단들이 어떻게 평가했다 하는 부분들을 밝혀주면 후보들도 더 열정적으로 본인의 정책이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이 이제까지 TV 토론에서 좀 더 나아간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조금만 더 좀 나를 벼리고 좀 예리하게 틀을 가다듬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두 분 모두 좀 공통된 목소리를 내시는 것도 같습니다. 사실 내부 경선이라는 게 양날의 칼이지요. 뭐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네거티브가 심하게 될 경우에는 제살 깎아먹기로 향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남은 두 번의 토론회, 1대1 토론회가 더 있고요. 또 합동 토론회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또 흥미를 끌고 있는 부분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지금 제3지대 단일화 논의를 진행 중인데 TV 토론회가 무산됐다라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단 내일로 잡혔습니다. 내일 TV 토론회를 갖게 되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죠. 안철수 대표 사실 이제까지 TV 토론회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그럼 내일은 어떨지 많은 분들이 여기를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일 어떻게 할 거냐를 제가 미리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는 준비된 것도 중요하지만 즉석에서 질문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본인의 생각을 잘 표현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대선에 나왔을 때든 아니면 선거에 나왔을 때 본인이 토론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상당히 준비된 것만 하고 갑자기 질문한 것에는 좀 당황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언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 토론에 약한 후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미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 부분을 이번 토론에서 깨야 된다. 그리고 상대편인 금태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달변으로 알려져 있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안철수 대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넘어서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네.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그 토론을 보는 사람이 이분이 정말 명확하게 자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조리 있게 잘 표현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표현해내는 것은 또 다른 기술이거든요. 이걸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이번 기회에 안철수 대표가 뛰어넘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예전에 갑철순이 아니면 MB 아바탄 이런 네.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처럼 그런 논란에 또 빠지게 될지는 내일 토론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였죠. 스스로 MB 아바타라고 얘기를 내가 MB 아바타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면서 자신의 점수를 깎았다라는 그런 총평을 받기도 했었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 부분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내일 토론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만약에 본인이 야권 후보로 단일화돼서 본선에서 여권 후보와 맞붙었을 경우 승리 가능성을 더 높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 첫 번째 TV 토론이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무 협의에 마찰이 있어서 금태섭 후보가 이거 결렬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토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당초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네.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18일로 예정된 이 토론이 원래 그냥 아무런 이런 변수 없이 15일에 진행됐을 때보다 제가 봤을 때 시청률이 훨씬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안철수가 토론을 또 피했다는데 과연 달라졌을까? 아니면 이번엔 자신 있다는데 잘한다는데 권은희 의원도 그런 말 했잖아요. 토론 자신 있다고. 과연 얼마나 많이 지난 대선 경선에서의 이 토론보다 대선 후보로서 나왔을 때보다 업그레이드 됐을까에 관심의 네.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이자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 토론에서 40분 정도는 질문이 정해져 있는 토론이고요. 나머지 후반부 40분은 금태섭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방식의 토론입니다. 적어도 토론의 구성을 보게 되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 금태섭 후보가 원하는 바를 상당히 많이 맞춰주고 양보를 했어요. 정말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80분의 토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네. 만약 2017년 대선 토론할 때처럼 좀 의미 없는 그리고 주제와 동떨어진 말을 하면서 기대를 깎아먹게 된다면 지금 형성하고 있는 높은 지지율이 저는 일시에 그때 대선에서도 한 방에 꺾였거든요. 그렇게 꺾일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여전히 있다. 그러나 만약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 토론을 관리하면서 그때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15일에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가 기회가 되면서 안철수가 이제 토론도 보완을 했구나. 그렇다면 정말 한번 믿어봐도 되겠다는 그 여론이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금태섭 후보보다는 네. 안철수 후보에게 있어서 아주 큰 위기이자 동시에 아주 큰 기회가 주어진 것 같은데요. 정치인은 원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자양분 삼아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깔린 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쾌하게 기쁘게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 안철수의 명운이 또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래서 내일 TV 토론을 향해 있기도 한데 이처럼 각 당마다 그리고 제3지대에서 계속해서 TV 경선, 토론 등등이 진행 중입니다. 뉴스 오늘에서는 여러분께서 또 주목할 만한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계속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